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2장의 퀀타이저 모델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퀀타이저가 있을 때 이 우리 디지털 퀀타이즈드 아웃풋은 우리 인풋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로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하자면 k는 1이라는 여기 있을 때 이걸 일반적으로 ky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 k는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k는 1이다. 1인 것을 요거네, 요거. 이렇게 해놓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 정답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K가 꼭 1일 경우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널리시스 할 때 중요하게 됩니다. 어널리시스를 할 때. 실제로 회로가 동작할 때는 K가 뭐냐라는 거는, 여러 번 회로에는 이 K가 뭐냐라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할 때 이 K를 얼마로 해야지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잘 맞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는 거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로를 갖다 설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렇게 멀티레벨일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이를 이렇게 관통하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레벨이 딱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사실은 이게 정답인지 이게 정답인지 우리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K를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K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합당할 것이냐 라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컨티제이션 에러의 값을 갖다가 에러의 파워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합당한 제일 옵티멀한 K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의 제곱을 자, 이 얘기를 조금 다시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긋는다면 우리는 요것이 우리 컨티제이션 에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 컨티제이션 에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K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해서 우리가 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우리는 이게 컨티제이션 에러가 되겠죠. 그렇죠? 컨티제이션 에러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컨티제이션 에러의 파워의 이 평균 값을 최소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K를 옵티머블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 우선 식을 간단하게 해서 요 A, B 이걸 내적을, 자, 이 A하고 B 시퀀스의 내적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요 E, 즉 요 V 빼기 KY와 V 빼기 KY의 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풀어헤쳐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K는 이걸 갖다가 최소화하는 값이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 실력을 동원하면 이거를 최소화하는데 되는 K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K는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인풋이고 요게 아웃풋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좀 적용을 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11 그림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피니틀리 많은 여기 쫙 퀀타이저 레벨이 이렇게 아주 끝까지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런 퀀타이저에, 즉 넘버 오브 레벨이 무한대인 경우에, 자 거기에 우리가 사인파를 갖다 집어넣은 구서 그 앞에 있는 옵티머한 K와 그때의 퀀타이저의 이 퀀티제이션 노이즈 파워를 갖다 계산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여기 있는 요 제일 작은 부분은 어디냐면 A가 굉장히 작을 때 이런 인풋을 넣었을 때죠. 자, 이런 인풋을 넣으면은 V는 항상 0이니까 이 퀀타이저에서 V는 항상 0이니까 그럼 아까 그 옵티멀 K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계산해보면 이게 V가 항상 0이니까 이거 0이겠죠. 그래서 이거 0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그널이 자 이런 경우 사실은 없을 것이고 시그널이 이렇게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 키우면 결국은 이것이 자 K는 1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간중간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여기를 갖다가 이게 넘느냐 안 넘느냐 요 한 칸 한 칸 한 칸 될 때마다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컨티제이션 노이즈의 파워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3분의 1을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거기에 수렴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이런 사인파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어준 퀀타이저에 집어넣어주는 인풋을 정규 분포를 한 인풋을 정규 분포의 시그마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규 분포의 시그마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을 때인데 위하고 뭐 전반적인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앰플리튜드가 커지면 이것이 1에 가까워지 K가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오버로디드 퀀타이저를 관찰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퀀타이저 레벨이 이렇게 딱 5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딱 5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시그널이 굉장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파를 집어넣는데 굉장히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는 아까하고 결과가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쪽에 무한대로 이렇게 뻗쳐 있고 이렇게 무한대로 뻗쳐 있고 아니고가 뭐 우리한테 지금 상관이 없죠. 어차피 우리 시그널은 여기만 있으니까. 근데 시그널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면 점점 이렇게 큰 시그널이 이렇게 A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쪽에 오면 이게 오버로드가 되어버리죠. 이 오버로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차라리 아주 오버로드 된 시그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옵티멀 K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거를 옵티멀한 K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컨티제이션 노이즈를 줄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시그널이 아주 큰 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아주 큰 게 들어올 때는 즉 이런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는 만일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즉 K는 1인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서 컨티제이션 에러가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컨티제이션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컨디션 에러가 작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차라리 우리가 작은 K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서는 컨디션 에러가 이렇게 커지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컨디션 에러가 작아질 수 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버로드가 돼서 쫙 커지는 A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옵티멀한 K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K를 옵티마이즈를 해도 자, 이게 오버로드가 되면 퀀티제이션 에러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자, 2레벨인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레벨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느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시그널이 요만한 시그널이 들어오느냐, 이만한 시그널이 들어오느냐, 이만한 시그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옵티멀한 K가 달라질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들어오는 Y의 값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V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 우리는 만일 Y1이라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Y1이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의 K를 갖다가 K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Y를 갖다가 A배만큼 뻥튀기를 했다. 그러면 그때 K는 얼마가 될까요? 하고 생각해보면 자, 이게 Y가 뻥튀기가 돼도 V의 값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차피 Y가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고 부호에만 상관이 있으니까 Y의 크기엔 상관이 없죠. 그래서 V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를 A 곱하기 Y1 A 곱하기 Y1 A 곱하기 Y1 이렇게 해보면 자, 이 값이 우리의 K1이니까 이게 A분의 K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옵티멀한 K가 더 그거에 비례해서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지도 모르니까 자, 여기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우리가 이제 진짜 오버샘플링, 이제 퀀타이저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버샘플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샘플링. 오버샘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 우리 있는 대로 우리 이런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인풋이 들어온 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컨티제이션을 하고 있죠. 컨티제이션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100번, 200번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여기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샘플링은 이런 걸로 몇 레벨로 샘플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레벨로 혹은 A 스텝으로 우리가 퀀티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인풋이 요거에 여기서는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의 퀀티제이션 에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퀀티제이션 에러의 값을 에러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자, 여기서 구해보면, 우리가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퀀티제이션 에러가
이 마이너스 2분의 델타에서 플러스 2분의 델타 사이에서 아무거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으로 해서 전에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델타의 제곱이 우리의 에버리지 컨티제이션 에러가 된다고 했고, 뭐 이거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델타는 0.25죠. 그렇죠? 요 한 칸이 이게 델타고 이게 0.25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건 기법 없이 오로지 그냥 자, 컨티제이션 오버샘플링만을 한 것입니다. 오버샘플링만 한 것이고, 뭐 오버샘플링을 하고 말고 간에 이거에는 지금 이 컨티제이션 노이즈의 에버리지 파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오버샘플링을 하고 난 다음에 로패스로 필터링을 하고 나면 로패스 필터링을 하고 나면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자, 로패스로 필터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0부터 5분의 파이만, 즉 0부터 파이가 전체인데 그 중에 5분의 파이로 즉 5분의 1의 주파수만 남겨놓고 이렇게 로패스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실선이 그 로패스 필터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요 실선하고 요 실선, 사실 실선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점들이 요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 점이 100개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실선은 아닙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점들이 100개가 쫙 있는 것을, 그걸 갖다가 요 V하고 요거하고 사이에 이 또 컨티제이션 이 에러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보면 에러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기서 구했을 때는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5승이니까 거의 100분의 1로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교과서에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10-4승인 것 같고, 그래서 자, 어찌됐든 간에 이거에 비해서 이게 여기 보면 한 5분의 1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이게 줄어들었을까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버샘플링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이거는 우리가 이 디지털 시그널에서는 주파수가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이 주파수로 얘기하면 여기가 말하자면 2분의 fs에서 2분의 fs 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2분의 델타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에버리지 노이즈 파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에버리지 노이즈 파워가 이 사이의 주파수에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는 가정은 여기에 이렇게 골고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스펙트럴 덴시티를 하면 이걸 갖다가 2파이로 나눠준 거, 즉 24파이분의 델타 제곱이 여기 이렇게 쫙 노이즈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 노이즈의 합이 얼마냐면 12분의 델타의 제곱이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자, 이게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렇게 해서 이 바깥을 잘라내면 우리는 요 안에 있는 퀀티제이션 노이즈만 남고 이 바깥에 있는 퀀티제이션 노이즈는 사라지겠죠.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깥에 있는 게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경우에는 5분의 1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퀀티제이션 노이즈의 파워가 더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버샘플링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버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한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 그러면 퀀티제이션 노이즈의 파워를 줄일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버샘플링을 자체를 통해서 이제 퀀티제이션 노이즈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 오버샘플링 더하기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델타 시그마 ADC, 오버샘플링 ADC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이즈 쉐이핑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먼저 자 우리 그림 2.19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드백 앰플리파이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굉장히 큰 앰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 우리가 유닛 게인 앰플리파이어죠.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자 이거 없다고 치면 우리는 U 빼기 V에 곱하기 A는 V가 되니까 우리가 U는 V 더하기 1에 V에 A 더하기 1 해서 A 곱하기 U 이거는 A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U 이렇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굉장히 크다면 이게 거의 U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웃풋이 인풋하고 거의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기에 어떤 에러, 노이즈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걸 우리 E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E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다시 풀어보면 V는 여기서 U 빼기 V에 A를 곱한 거 그게 요거죠.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V로 풀어보면 V에 A 더하기 1은 A 곱하기 U 더하기 2가 되고 그래서 V는 A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U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1,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A가 만일 무한대가 되면 이건 1이 되고 이건 0이 되니까 이게 U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이런 에러가 들어와도 그게 아웃풋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루프 게인 A가 굉장히 크다면 즉 우리의 루프 게인이 굉장히 크다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일 2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앰프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요 Y 어찌됐든 여기하고 여기에 사이에 버추얼 쇼트가 생기도록 우리가 요 Y의 값을 갖다가 요 E를 반영해서 Y의 값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 사이의 값은 어떻게든 0이 되도록 U가 V가 되도록 요 Y의 값을 갖다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E가 만일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A가 만일 개인이 굉장히 크면 E의 값에 우리가 이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눈치를 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여기는 요 E가 우리의 퀀티제이션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우리 퀀티제이션 에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퀀타이저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퀀타이저고 퀀타이저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2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퀀타이저는 실제로는 이렇게 클락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y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v가 나올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반영을 하면,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클락이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클락이 있는 시스템을 냈다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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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에서 여기다가 딜레이를 하나 넣어줘서 찰칵 하면은 우리가 V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있던 V가 그 다음 찰칵할 때 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전에 V가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이거를 Z 도메인에서 어널리시스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V는 어떻게 되냐면 Y 더하기 2죠. 그럼 Y가 뭐냐 하면 U 빼기 Z-1 곱하기 V에 여기가 Z-1 곱하기 V가 되겠죠. 즉 한 클락 전에 V입니다. 여기 U가 들어가 U 빼기 Z-1 V 곱하기 A를 하면 이게 우리의 Y가 되겠죠. 거기다 2를 더하면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풀어보면, 이걸 갖다가 V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V는 모 곱하기 U 더하기 모 곱하기 2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이름을 붙여주고 넘어가면, 자, 이걸 갖다가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요 시그널이 요 V에까지 나오는데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뜻이고, 요것은 요 2가 요 V로 나오는데 되는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다 피드백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 A가 만일 무한대가 되면, 그러면 A가 무한대이면 이걸 갖다가 무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쫙쫙 해서 V는 C에 UZ 더하기 2Z 더하기 0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사실상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면 이게 V가 U보다 한 클락 앞서서 나온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인풋보다 아웃풋이 먼저 나올 수는 없죠. 자, 그것을만 봐도 이것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 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만일 이거의 폴이, 지금 여기에 폴이 어디냐 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언제 0이 되죠? 이게 C분의 A는 0이 되는 데를 찾아보면 C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렇죠? C는 마이너스 A이고, 그래서 만일 폴은 A가 1보다 작으면 요 동심원에 1이라는 C가 절대값이 1인 이 원의 안쪽에 있고, C가 만일 1보다 크면 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쪽에 우리의 시스템에 폴이 있으면,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과목에서 배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신호화 시스템에서 아마도 배웠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과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좀 유식해지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커지면 그럼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이니까 A는 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컨티지션 에러를 갖다가 없애거나 작게 하고 싶으면 A를 1보다 큰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이 지금 큰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개인을 굉장히 큰 개인을 갖다가 사용하고 싶은 거였는데 우린 모든 프리퀀스에 대해서 개인이 다 큰 거를 쓰려고 하니까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스가 낮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을 크게 하고 우리가 프리퀀스가 높은 데 대해서는 개인을 낮게 하자.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 있는 그 앰플리파이어 대신에 우리가 이런 적분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게 주파수가 낮은 거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게 Z라는 것이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니까 오메가가 normalized frequency죠. 그러면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지면 이게 1에 가까워져서 1-1에 가까운 거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것이 개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가 커지면 개인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오메가가 커지면 개인이 작아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면 자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다 이용을 해 봅시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하면 자 A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1-C의 마이너스 1승분의 1 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1-C의 마이너스 1승분의 1 나누기 1 더하기 1-C의 마이너스 1승분의 자 C의 마이너스 1승 이거 해보면 위아래에다 1-C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분자는 1이 되고 여기는 1-C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C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니까 이거 1이 되죠. 그래서 이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해보면 또 1 더하기 1-C의 마이너스 1승분의 C의 마이너스 1승분의 1 그럼 위아래에다가 1-C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자 분자는 1-C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분모는 아까하고 똑같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STF가 1이고 NTF가 이렇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NTF이죠. 이게 우리 NTF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NTF를 우리가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NTF에 우리가 (1-C의 마이너스 1승인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갖다가 프리퀀스의 함수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C라는 것이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이 무엇이냐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프리퀀스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2분의 fs에서 마이너스 2분의 f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j 오메가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f가 2분의 fs가 되면 이게 오메가는 파이가 됩니다. 자, 하여간 그걸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절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절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루트 에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에 1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 1 있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 또 1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자, 2 빼기 자, 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가 됩니다. 그렇죠? 2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자, NTF의 절대값은 자, 루트 2의 이거의 절대값을 먼저 제곱을 갖다 먼저 구해보죠. 계산이 간단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이게 다 지워졌는데 우리 NTF의 절대값이 자, 여기에서 제곱이 이게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코사인 관계에서 알다시피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는 자, 2 곱하기 사인 제곱의 2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NTF는 절대값은 2 곱하기 사인 2분의 오메가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그려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오메가 나누기 파이가 0에서부터 1이라고 하니까 만약 이걸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게 0에서부터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메가가 0일 땐 당연히 0이고, 그리고 오메가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여기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사인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걸 갖다가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면 이쪽도 로그, 이쪽도 로그 해서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면 여기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메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오메가가 1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사인 2분의 오메가는 그냥 2분의 오메가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오메가는 오메가가 되니까 이게 NTF가 오메가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직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오메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NTF도 20dB가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0 로그를 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웃풋 U에는 아웃풋 V에는 인풋 U에다가 거기다가 이 NTF 1-G의-1승에 2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기하면 2 곱하기 사인, 말하자면 절대값만 얘기하면 이런 것이 앞에 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원래 퀀티제이션 노이즈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골고루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곱해주면, 이것이 이렇게 여기 있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NTF가 있으면 우리가 그 노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밴드 노이즈를 갖다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밴드 노이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바로 시그널 밴드 안에 들어있는 노이즈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OSR을 갖다가 우리 파이 나누기 OSR을 한 것이 여기에서 우리 인밴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인밴드 노이즈는, 자,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맨 앞에 식을 갖다가 쓰지 않았는데 NTF에 우리의 이걸 갖다가, 자,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양이 얼마냐 하면 바로 요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이즈, 퀀티제이션 노이즈의 스펙트럴 덴시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앞으로 빼고,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원래 우리의 NTF인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절대값의 제곱을 계산하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인을, 원래는 이 사인 제곱을 갖다가 적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간단해지는 것이,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된 이 사인 제곱을 갖다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OSR이 굉장히 크면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될 범위는 0에서부터 OSR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범위에서는 이 사인 함수를 그냥 사인 x를 사인이다, x다,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2분의 오메가를 그냥 2분의 오메가라고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면 이게 결국 4분의 오메가 제곱이 돼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적분하면, 자, 3분의 1 오메가 세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리니어 어널리시스를 해서 얻은 우리 인밴드 노이즈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 SQNR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을 했지만,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앰플리튜드는 2분의 m 곱하기 델타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 퀀타이즈에서 나오는 출력은 플러스 m 델타에서 마이너스 m 델타까지고, 그래서 이런 사인파를 집어넣는다면 이 앰플리튜드는 그 무엇이냐, 잘못했습니다. 이거에서 이거 사이고, 그래서 요 앰플리튜드의 크기는 그 무엇이냐, 자, 2분의 m 델타다.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그널의 크기는, 자, 2분의 a의 제곱이니까 요만큼이 우리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그널이고, 그래서 우리의 노이즈의 크기는 아까 여기서 구한 것인데, 그걸 약간 매니플레이션을 더 해보면 우리가 요거하고 파이하고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쿠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우리가 OSR을 했다가 자 우리 SQNR을 계산해 보면 결국은 자 8분의 m제곱 델타 제곱 나누기 36분의 델타의 제곱 OSR의 세제곱분의 파이 제곱 자 이게 OXR X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하고 나눠지고 4로 나눠주면 9 4로 나눠주면 2 해서 2분의 9에다가 여기 파이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m제곱의 OSR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그 SQNR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OSR을 했다가 2배 해줄 때마다 SQNR은 8배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렇게 세제곱이 되는데 그 세제곱 중에서 우리가 한 제곱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단순한 오버샘플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OSR을 갖다가 2배로 해주면 뭐가 좋아지냐면 요 크기가 요게 점점 커지는 것이죠. 요게 점점 커져서 우리가 적분을 해줄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좋은 것이고 또 혹은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OSR을 키워주면 기본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걸 갖다가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좋아진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노이즈 쉐이핑을 하면 이렇게 제곱에 의한 효과를 추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OSR을 2배로 늘리면 2개의 효과가 연거푸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이만큼으로 샘플링 프리퀀스로 우리가 샘플링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를 갖다 2배로 늘리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지금 오버 샘플링을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것을 이렇게 제곱의 함수로 해서 노이즈를 냈다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노이즈는 요만큼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남아있게 되죠. 그것이 2단계로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이즈 쉐이핑을 OSR을 노이즈 쉐이핑에다 적용을 했을 때는 자, 이 OSR의 세제곱만큼 우리가 SQNR이 좋아진다. 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만든 펄스 오더 델타 시그마 ADC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모듈레이터라고 하고 이 뒤에는 우리가 데시메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ADC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 모듈레이터를 우리가 그냥 AD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뒤에 부분은 뭐 다소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임펄스 NTF는 여기서 우리의 NTF는 어떻게 되냐면 1-C의 -1승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폴이 제로에 원점에 있고 원점에 NTF의 폴이 원점에 있고 NTF의 제로가 1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NTF를 가진 거에서
이 NTF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보면 자 우리가 여기 1이 있고